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절차 탕마를 진행한 진행자 백창기라고 합니다. 자, 오늘부터 그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가치관과 어떻게 우리 부동산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 시각에 대해서 조민기 전문가님을 모시고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시간입니다. 오늘 첫 시간이고 단도직입적으로 저희들 할 얘기는 뭐냐면 내년 부동산 가격 오를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그 얘기거든요. 네.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떨어집니다. 떨어진다. 단 내년 이제 1년을 놓고 봤을 때 상반기와 하반기가 좀 나눠질 거다. 그래서 상반기 때는 반드시 떨어질 거고요. 예. 하반기는 상승할 여력도 조금은 변수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준으로 보면 무조건 다 하락이다라는 점은 이 상반기와 하반기에 좀 나눠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험도 아니고 결국에는 이제 떨어졌다가 조금 올라간다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 수 있거든요. 전문가 입장에서는. 근데 과감하게 상반기에는 떨어지지만 하반기에는 조금 올라간다. 자, 그 근거는 뭘까요? 자, 이 지금 금년도 2018년도 9월 13일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데 워낙 지난 2017년 파리 대책 때에도 안 떨어졌던 가격이 하락을 안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더 올랐죠. 금년도 지금 이 9월 13일 발표 이후에 하락된 배경이 바로 이 자금을 묶는 결국은 대출 규제부터 해서 며칠 전에 또 금리 인상까지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자금에 대한 경색을 유도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금이 없는 분들 투자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또 이 겨울철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또 비수기가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년 상반기까지는 무조건 하락이란 얘기인데, 자, 내년 이제 하반기는 무슨 여러 가지 변수들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뭐 국가의 경제 성장률부터 해서 또 이게 호황이 아닌 불황이 지속되는 부분이 좀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맨날 불황이에요. 제가 태어나면서 한 40년 넘는 시간 동안 사실은 매스컴이나 정부에서 불황이 아닌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마 내년에는 좀 더 심각할 거다라는 거죠. 왜 그렇죠? 실제 지금 뭐 국가에서 해주는 여러 가지 경제 성장률치의 통계치들을 보면요. 이 과거 지금 뭐 국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경제 성장률을 좀 높게 보통은 잡고 있는데 저희 나라는 지금 원래 잡아놨던 게 2.7%였는데 지금 2.3%로 또 하향돼 있습니다. 저런. 근데 현재 기준도 지금 가격대 여러 가지 부분이 지금 하락 추세로도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결론은 뭐냐? 불황 시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경제를 또 부양시키고 살릴 수밖에 없는 이런 정책들을 또 내놓을 수밖에 없는데 자, 이게 지금 상반기까지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반기 때에는 그 정책 변수가 바뀔 그러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저는 내년 하반기 때에는 특히 강남권이나 서울의 주요 변수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 지역만 통해서 가격 상승이 다시 예상될 거다. 변수 지역이 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보면은 이제 9.13 대책 때문에 뭐 투기 지역이라든지 투기 조정 지역인 지구인가요? 그리고 뭐 조정 지역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예. 그 지역은 이미 이제 한번 정책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가는데 자 여기서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경제 이론 중에 수요 그리고 공급이거든요. 자 지금 요번에 공급방 그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제3 신도시기가 지금 만들어지는데 과연 신도시의 수요가 몰릴 거냐 안 그렇거든요. 결국은 다시 수요가 몰리는 쪽은 강남권, 용산권, 서울의 총 5개 지역에 투기 지역이 되어 있는 바로 이 지역으로 더 투자가 몰릴 수밖에 없는 여건. 가장 비근한 예가요. 여기 서울에 지금 강남권 안에서도 삼성역 아시죠? 예. 삼성역에 지금 현재 현대자동차 사업뿐만 아니라 국제교류지구 되죠. 그렇죠. 거기에 지금 GTX, KTX, 지하철 개발 계획들이요. 엄청나게 지금 정부에서 발표를 좀 해내고 있습니다. 워낙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디를 투자해야 돈이 된다? 당연한 얘기지만 정부 정책의 개발 호재 그리고 인구가 모이는 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에 그 파리 대책이나 9.13 대책이 나왔던 게 이 도심, 특히 이제 돈이 모이는 곳을 지역의 투기 세력을 잡겠다고 사실은 정책을 펼친 건데 맞습니다. 결국은 그래도 이쪽이 투자 유명한 지역이 되는 그렇죠. 아마 금년도 하반기 들어오면서 박원순 시장 아시죠? 예, 알죠. 서울시장이 발표했다가 얼마 전에 다시 헤어스타일도 바꾸신 것 같아요. 그렇죠. 취소한 내용이 뭔지 아시죠? 용산 개발, 그렇죠. 여의도 개발. 예. 분명히 서울시장이 그냥 자리 아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로 상당히 좀 신중한 그런 내용들인데
박원순 시장이 여의도 용산 개발하겠다라고 딱 발표하고 나니까 맞아요. 그때 용산과 여의도 가격 얼마나 올랐죠?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다시 또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아닙니다. 지금은 주택 규제해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바로 개발 계획 뭐 취소가 아니라 말만 취소를 한 거지. 그냥 깨개하는 것 같아요. 잠깐. 근데 개발 안 하겠습니까? 아유,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론은 뭐 중간에 하락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는 했습니다만 상승하는 것도 그러한 요인들이 아직은 변수들이 아직은 많이 남아 있다. 아, 그래 결국에는 그쪽의 투자는 아직 살아 있다. 그렇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돈이 몰리는 적은 몰리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안양이라든지 과천 이런 부분들은 어떠냐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서울은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 뭐 흔히 얘기하는 이제 마용성이라고 하는 서울의 이제 삼각축을 이루는 마용성은 그래도 이제 갈 것이라는 예상하시는데, 수도권을 벗어난 수도권이죠. 근데 서울을 벗어난 그 주변 분당이라든지 안양 이런 데는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아무래도 뭐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극화. 그래서 무조건 뭐 좋아서 들어가는 컨셉이 아니라요. 사람이 결국은 수요자가 몰리는 지역을 선택을 하시라는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은데 수도권과 지방권 일단 내년 하락입니다. 그래서 네. 무조건 내년에 들어가시는 건 좀 반대하고 싶으니까 대신 서울권은 내년 상반기 분명히 하락은 합니다. 단 하반기는 조금 더 다시 반등의 여지도 있기 때문에 좀 서울권 위주로는 아직은 그래도 기회를 엿보라는 점.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년 하반기에 주택 사라 마라. 하반기 사십시오. 이상입니다. 부동산 절차탕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